코로나19 장기화로 때론 무료함과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여전히 손을 쉬지 않고 사부작 그야말로 마법의 손들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손을 움직이시는지 대화동 동네 갤러리로 발걸음을 나서볼게요. 어쩜 이렇게 솜씨들이 좋으신지요. 그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소교 작품전을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한 임연아 작가님과 최강윤정 기획자님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저희 인연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집 디자인을 했고 이쪽은 기획을 했고 그래서 한 팀으로 작업들을 했어요. 어릴 때 이제 30대 그 정도에 이제 활발하게 둘이 활동을 했고 이제 결혼하고 서로 흩어지고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일산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가까이 이웃이 됐죠 이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같이 또 덩달아 이제 서로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그리고 또 작은 것들을 되게 좀 눈여겨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 소교 이름처럼 이 친구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이. 예전에 다큐 사진을 찍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흑백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세계 눈을 뜬 그때의 언니를 만났었어요. 그게 23년 전이었고 우리 20대 말일 정도였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이 피어나던 때 그때는 너무 열정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 빨갛빨갛한 그런 시절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다 돼서 만났고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절에 어떤 열정은 식기는 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은 이제 남아있더라. 그리고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물이나 사람이나 그 인생의 어떤 그 길이 좀 같다는 그런 지점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거에 관심은 없었는데 좀 들여다보는 측면들이 뭐였냐면 이 마른 꽃이라는 게 결국은 화려했던 어떤 그런 뒤안길 같은 우리네 모습이랑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위로라던가 그런 거를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랑 같이 공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꽃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과정들을 뭐 사진으로 담든 뭐 이야기로 담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입장. 마른 꽃 쪽이 생각보다 그리고 또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익히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제 색깔을 이제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고. 예, 작품이 예. 되게 아기자기하고요. 뭔가 쟤네들이 말을 걸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이 전시장에 딱 왔을 때 꽃이 말랐으면 색깔이 변색이 됐거나 내지는 향이 좀 달라져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원래의 색깔들을 보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염색을 하시는 건가요?
제 색깔을 보존하게 말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오. 영업 비밀이야. 야, 신기한데요. 예. 말리는 며느리도 안 방법이 가르쳐줘요.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근데 또 그게 온도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게 많이 경험을 해봐야, 근데 경험을 해도 100% 똑같이 하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노하우는 이제 터득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리는 건 누구나 잘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서도 그나마 조금 벌레도 좀 덜 끼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매몰법이라고. 변색이 가장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베라 같은 경우 다 그걸로 한 건데, 이제 아주 꽃이 가장 건강할 때, 내가 제일 물도 잘 먹고 건강할 때 하면 얘네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말려도 온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온기, 실패도 많이, 온도.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얘네들이 딱 메모를 시켜놓고 이걸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딱 꺼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궁금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잎의 두께랑 그런 질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된다 안 된다라고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더 많겠죠. 안 해본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술로 가는 게 아니라 본연의 네. 그 생명 본연에 좀 집중을 더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저에게 좀 큰 울림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근데 특별히 전시장을 뭐 다른 큰 전시장도 있으셨고 그 밖에 다른 보여지는 전시장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대화동의 한 골목 어귀에 있는 수다스토리라는 밥집을 전시장으로 또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기획자님과 작가님의 입장이 좀 약간 다르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일단은 저희 작품이 전시장에 걸릴 만큼 이렇게 뭔가 풍성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금 아기자기하면서도 뭔가 툭 놓여져 있어야 더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수다스토리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 어떤 그 공간의 의미가 단순히 밥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뭔가 오가면서 자기의 어떤 감성을 배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스토리 자체에서 만약에 뭐 진짜 밥만 팔고 오는 사람들 맡기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다면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 자체가 작가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손님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분들 를 예약을 받고 그리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성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는 분들이 오는 곳.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행운인 거죠. 이런 공간을 만났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아무렇게나 놔도 그냥 오시는 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봐주시고, 혹여라도 뭐 그냥 지나쳐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젖어 있는 작품들이라면 이거는 작품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 그냥 그 공간 어디에 놓아놔도 뭐 얘네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라, 그 감성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만족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전시 처음 했을 때 1년 전 첫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사실 뭐 어떤 기술적인 거나 제가 이제 내놓는 것들이 내가 좋아서 한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뭐 전시장을 택한다던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못했고 근데 이제 과정에 저는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르는 과정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재밌었던 것을 내놓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시를 하라고 하길래 전시할 만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자기는 정말 재밌다고, 제가 재밌으니까 막 보여줬거든요. 이러이러했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전시는 뭐 그러니까 뭔가 내놓는다기보다 내가 재밌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보자. 그래서 저희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또 마른 꽃 이야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연이 없는 애들이 없고 네.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물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애들이 그냥 정말 죽은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슷한 공간에 같은 조건이 있더라도 어떤 애들은 되게 활짝 피고 어떤 애들은 그냥 푹 죽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놓아진 그 상태에서 그 달라지는 모습들이 되게 좀 저한테는 되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이야기나 꽃의 이야기나 많이 인용하는 시가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로와 꽃이었다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던 애들인데 정말 나한테로 오면 그게 너무나도 확장된 의미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이 언니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들도 썼어요. 작가님이 쓰셨나요? 아니면 기획자님이? 네, 오, 예. 어떤 마음으로 좀 그 메시지들을 담으셨을까요? 계속 들으니까요. 이렇게 언니의 꽃 이야기를 듣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어떤 그 경험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언니의 작업이랑 통했던 것 같아요. 야, 통화였네요. 예. 저도 마른 꽃 하면 예전 같았으면 정말 계속 죽은 꽃, 뭔가 시든 꽃, 이미 생을 다한 꽃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마른 꽃이 좀 제 안에 생동한다. 2년 가까이 돼가는 만 2년 네,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공간이 마을 안에 있다는 거, 동네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도 이제 뭐 예약제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오고 예약을 해야 오고 뭐 그런 핸디캡은 있으나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이 정보가 많은 세상에 다 주워 먹지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다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신을 그냥 그러니까 묵묵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되게 어렵고 사장님이 답답할이 많지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소신을 고수를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거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인간관계를 고집을 하시니까 사장님 본인 스스로는 많이 힘드시겠죠. 근데 또 그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고마운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게 제가 느껴졌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사람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 동네에 몇 개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여기서는 사장님 혼자서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몇 개 책방이라던가 뭐 이런 수다스토리나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해소할 데는 없고 뭔가 배설할 공간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공간이 주는, 그러니까 공간이 사람을 품는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되게 크다는 걸 저는 이제 여기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서 느낀 거거든요. 이 공간이 사람한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서로 이제 뭔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동네에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공간에 품으셨고 안기셨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들이 홀홀 날아가실 거고 안기실 거고. 예. 시간이 유수와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다시 손으로 이어지는 멀고도 가까운 생활의 기술. 그 정성과 사랑에서 일상의 예술이 꽃피워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동네 갤러리 생활예술가가 이렇게 반짝일 수가요. 앞으로의 순간들도 빛나는 순간들로 이어지길 마음 담아 주문을 외쳐봅니다. 아리아리.